일요일 오전 9시. 나는 아직 커피도 마시지 못한 채 주방 바닥에 물을 쏟고 있었다. 식탁에 엎드린 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컵을 건드려 버렸고 그 소리에 놀란 것도 잠시. 물기 가득한 바닥을 보고도 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무거웠다. 아니, 마음이 무거웠다. 정훈과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나는 무기력해졌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아무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딱딱한 하이힐 소리, 익숙한 가죽 가방 끄는 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그 특유의 냉랭한 목소리. 지연아, 집에 있니?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놓쳤다. 시어머니다. 예고도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항상 이렇게 들이닥친다. 결혼 25년 내내 그녀는 언제나 손님이 아니라 감시자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입가에 힘겹게 미소를 그렸다. 어머님, 오셨어요? 문 안 잠겨 있던데. 요즘도 아침에 문도 안 잠그고 사니? 아, 방금 정리하다가. 그녀는 나를 흘깃 쳐다보며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내 남편은 이따 나간다고 했어요. 지금 샤워 중이에요.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런 맥락 없이 입을 열었다. 지연아, 너 아직도 그 남자 만나는 거니?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훈이란 남자 말이야. 너 예전에 걔랑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의 입에서 정훈이라는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듯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경고와 혐오가 섞여 있었다. 내가 내 얘기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인간 아직도 널 쫓아다닌다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무 관계 없어요. 정리했어요. 됐고. 왜 그런 인간이랑 얽히니? 네가 남자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이 지경 된 거잖아. 그 말은 내 속을 그대로 찢는 칼 같았다. 어머님, 전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최선? 웃기지도 말어. 밥은 밥대로 못하고 말은 말대로 안 통하고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다른 여자한테 흔들리게 됐겠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히 내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실 분위기를 느꼈는지 살짝 굳은 얼굴이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일찍이 문제가 아니야. 얘랑 꼭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그녀는 내게 손가락을 겨눴다. 너 남의 가정 말아먹을 생각하지 마. 우리 아들 그런 여잔 안 받아들여. 이혼 같은 거? 그런 소리 다시 꺼내면 나는 손자들까지 싸들고 널 내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이 집엔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이 결혼 내내 아내도 며느리도 여자로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잊히지 않는 건 이 한마디였다. 이혼 같은 거? 그런 소리 다시 꺼내면 나는 손자들까지 싸들고 널 내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도. 나는 손자들까지 싸들고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녀는 평생 나를 식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아들의 부속품이었고 잘못된 연결고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엄마한테 다 말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훈 얘기. 엄마가 그렇게까지 아는 거면 당신이 말한 거잖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널 보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하잖아. 지연아, 너 잘못한 거야. 그 말에 나는 기가 막혔다. 야,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정훈이랑 만났던 거 잘못이야. 그건 나도 인정해. 근데 당신은 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그는 눈을 피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도 마 몰래 다른 여자 만났잖아. 증거까지 보여줬잖아. 근데 왜 당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서 당신 엄마한테 나를 밀어붙이게 해?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껍데기였다. 내 감정을 무시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무기력한 동맹. 시어머니와 함께 내 삶을 침묵으로 지배하는 존재였다. 며칠 후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너 괜찮은지 걱정돼서 그래. 나는 짧게 답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는 다시 답장을 보냈다. 나 너한테 거짓말 안 했어. 적어도 감정만큼은 진심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 말도 이제는 진부했다. 모두가 말한다. 감정은 진심이었다. 마음만은 그랬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감정 따위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랑은 그저 욕망일 뿐이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다. 받기 싫었지만 무시하면 더 큰 일이 될 것을 알기에 받았다. 지연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그 인간, 정훈이란 놈 말이야. 내가 연락 끊었다 해도 그 자식, 너 근처 계속 얼쩡거리는 모양이더라. 나는 숨이 막혔다. 내가 직접 전화를 했다. 다신 내 며느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이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했다. 지연아, 내가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남자는 실수해도 돼. 근데 여자는 실수하면 끝이야. 그 말이 내 마지막 인내심을 깨뜨렸다. 어머님, 응? 그런 사고방식이 이 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라고? 남편이 실수해도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런 말씀이요.
그런 기준이 이 결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당신 아들도 결국 날 무시하게 된 거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딱 한마디가 돌아왔다. 내가 이제 입을 다 여는구나? 이제라도 열려고요. 그동안 너무 오래 닫고 살았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카락도 빗었다. 거울 속 나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서 있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 전화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다. 더는 그 사람과의 통화가 내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녀는 3번, 4번, 5번까지도 전화를 했다. 마지막 통화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지연아, 아무리 그래도 시댁 무시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얼마나 너 걱정해서 전화하는 건데. 그 인간이 또 연락하면 이번엔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나는 한참을 폰을 들고 있었지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내가 항상 설명했고, 항상 참고, 항상 맞춰줬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달랐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익숙했고, 이제는 슬프지도 않았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TV를 보고,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에 들어갔다. 우린 이제 가족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사이였다. 나는 그 틈에서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혼자 책을 읽고,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하고, 화분에 물을 주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니더라도 내가 널 알아봐 주면 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쇼핑백 안에 한 장의 사진과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정훈과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다. 술잔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혼하겠다는 말. 어머님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그분은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요. 당신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따뜻했으니까. 글씨체는 정훈이었다. 나는 한참을 앉아 사진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이 게임판의 룰을 알고 있었던 거다. 내가 모르는 사이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만 아파하고, 나만 죄인 취급을 받고, 나만 버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엄마랑 정훈 예전에 같이 어울렸던 거 알았어? 남편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곧 익숙한 침묵으로 돌아갔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정훈이랑 나 사이를 그렇게까지 막았던 거야? 그는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며 딱 한마디를 남겼다. 그 얘긴 꺼내지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짐을 쌌다. 많은 건 필요 없었다. 서랍 속에 넣어뒀던 서류 한 묶음, 아이들 사진 몇 장, 그리고 내가 쓰던 노트 한 권. 현관을 나서기 직전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 내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어디 가서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어머님, 이제 저 자신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2번 다시 저 같은 여자 못 찾으실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선택한 작은 원룸에서 창밖 햇살을 받으며 혼자 커피를 마신다. 창가에 앉아 창문을 열면 바람이 가볍게 커튼을 흔들고 마음도 같이 흔들린다. 하지만 이번엔 불안이 아니라 자유다. 사랑이 나를 망가뜨렸던 게 아니라 나를 잊고 살았던 내가 나를 망가뜨렸던 거다. 결혼이란 게 2사람이 함께 만든 집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그 집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내가 누구인지엔 관심이 없었다. 그저 누가 봐도 멀쩡한 며느리이면 그걸로 충분했던 거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내 이름을, 내 삶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몰랐다. 그 집의 가장 깊은 어둠이 이제 막 드러나려는 참이라는 걸.